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71세가 된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갑자기 살이 쪄서 고민인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거든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작정 밥을 굶었다가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만약 그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올바르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혈당 측정도 제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무지했다는 게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위험한 일을 겪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 날씬하고 체력이 좋았어요. 공장에서 35년 동안 일하면서도 늘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유지했었거든요. 키가 170cm의 몸무게가 65kg 정도였으니까 요즘 기준으로 봐도 정말 표준 체형이었죠. 특히 30대, 40대 때는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운동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해도 제일 빠르게 뛰어다녔고 회사 체육대회 때는 항상 계주 선수로 뽑힐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거울을 보면 탄탄한 복근도 있었고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이든 잘 어울렸거든요. 부인도 그때 제 몸매를 자랑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매일 8시간씩 서서 일하고 움직이던 생활에서 갑자기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활동량이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1년에 1kg, 2kg씩 서서히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1년에 3kg, 4kg씩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살이 좀 찌는 게 당연하다.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지 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1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당뇨 환자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싶었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나이가 들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당뇨가 생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혈당 측정기 사용법도 어려워서 몇 번이나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 당뇨 관리에 대한 방법이 생겼어요. 약만 꼬박꼬박 먹고 너무 단 것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식단 조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약만 먹으면 혈당이 조절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그냥 약만 먹으면서 지냈어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받고 약 처방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은퇴할 때 70kg이었던 몸무게가 75kg까지 늘어났거든요. 키 170cm에 75kg이면 그렇게 뚱뚱한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 65kg의 날씬한 몸매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더욱 살이 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배가 들어가 있어서 허리띠를 조여맸는데 이제는 배가 나와서 허리띠가 배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옷을 입어도 예전처럼 맵시가 안 났어요.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을 입어보려고 했는데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살이 너무 쪄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고 당뇨도 있는데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계속 잔소리를 했거든요. 아들, 딸도 올 때마다 아버지 살이 많이 쪘다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젊었을 때의 몸매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오는 뱃살이 정말 보기 싫었고 예전에 날씬하고 탄탄했던 몸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체중이 빠진다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간단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자니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그냥 밥만 안 먹으면 되니까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아침을 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어서 식욕도 예전만 못하니까 아침 한 끼 정도야 굶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마시고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했거든요.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체중이 1kg 정도 줄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기뻤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뿐만 아니라 가끔은 점심도 거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고 심할 때는 이틀에 한 번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체중이 3kg이나 줄어 있었어요. 75kg에서 72kg이 된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뱃살도 좀 들어간 것 같았고요. 그때 정말 신이 났어요. 이 방법이면 곧 예전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인이 너무 굶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 어지럼증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피로를 많이 느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들을 다이어트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이 빠지면서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여겼거든요. 가족들은 점점 걱정이 늘어갔어요. 부인은 제가 너무 급하게 살을 빼려고 한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아들과 딸도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야위어 보인다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졌는데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서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5분쯤 걸었을 때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트에 거의 다 와서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그 다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마트 입구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지나가던 분이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응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 부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급하게 달려온 아들과 딸도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왔을 때 혈당이 50mg 정도였는데 정상인의 혈당이 80에서 120mg이니까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늦었다면 뇌 손상이나 더 심각한 결과가 올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당뇨 환자는 절대로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요.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복용하고 있던 당뇨약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종류라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영양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맞춰서 식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면서도 정작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거든요. 부인은 제 손을 잡고 계속 울었어요. 그동안 걱정해서 말린 것도 안 듣고 고집만 부렸다고 자책하면서요. 아들과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게 됐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젊은 시절 몸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이틀 입원하면서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당뇨 환자를 위한 올바른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춰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총 칼로리도 제 나이와 활동량에 맞춰서 조절해야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혈당이 급격히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함께 칼로리를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1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저를 위한 식단표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메뉴와 간식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혈당 측정도 식사 전후로 규칙적으로 하라고 하셨고요. 퇴원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식단표대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맞춰서 먹었고요. 혈당 측정도 하루에 4번씩 했어요. 아침 공복,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측정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보고 드렸고요. 부인도 제 식단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혈당 측정 시간도 챙겨 주셨어요. 처음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데도 시간이 되면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꼬박꼬박 지켰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체중이 자연스럽게 2kg 정도 줄어 있는 거예요. 무작정 굶었을 때처럼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지럼증도 없어졌고 피로감도 훨씬 덜 느꼈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체중이 73kg으로 줄었어요. 목표였던 65kg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천천히 줄여나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나이에는 65kg까지 빼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르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급하게 살을 빼려고 했을 때는 늘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특히 부인은 제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세요. 아들과 딸도 아버지가 건강해져서 기쁘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젊었을 때의 몸매에 대한 욕심도 이해는 하지만 무작정 굶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주변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젊었을 때 몸매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무작정 굶지 마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위험해요. 체중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이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라요. 저도 처음에는 병원 가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조언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부인과 자녀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을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는데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워요.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건강 문제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특히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져도 생명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저혈당 쇼크가 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식사는 거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혈당 측정도 꼬박꼬박 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어지럼증,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들은 모두 저혈당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가족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젊었을 때의 몸매는 아니지만 지금의 건강한 몸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부인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발 무작정 굶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 거고요.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부인과 함께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싶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해야죠.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조언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저처럼 아찔한 경험을 하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